안녕하세요.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우리 병을 고치겠다.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향약 집성방인데요. 지금부터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의 생명에 달린 의약품을 구하려고 매번 엄청난 돈을 내야 해요. 근데 그마저도 제때 구하지 못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600년 전 조선이 매일같이 마주하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위기 앞에서 그냥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우리만의 의학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았죠. 자, 그럼 먼저 당시 조선이 처했던 그 심각했던 의료위기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 조선의 의료는요, 당제라고 불리는 중국산 약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약재들은 값이 엄청나게 비쌌을 뿐만 아니라 공급도 너무 불안정해서 정작 급할 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약초, 그러니까 향약은 있었는데도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민본 사상 때문인데요. 조선은 백성을 나라의 뿌리, 근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겁니다. 백성이 아픈데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등장합니다. 세종은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의 보건 주권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바로 의토성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의 몸과 땅은 하나다라는 이 생각은요, 결국 조선 사람의 병은 조선 땅에서 난 약초로 고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의학을 그냥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해법을 찾기 시작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 의토성 원리를 바탕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국가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팔도에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조사하고요. 그 다음엔 학자들을 직접 중국에 보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진짜 맞는지 하나하나 다 검증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약초 채취랑 가공법을 표준화했고 마침내 이 모든 지식을 하나의 책으로 모은 거죠. 이 검증 과정이 정말 집요했습니다. 노중래라는 학자는 직접 명나라에 가서 약재를 하나하나 대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석고라고 굳게 믿고 써왔던 약재가 사실은 전혀 다른 방해석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의학 정보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431년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이자 일종의 실전 가이드북인 향약 채취 원령이 나옵니다. 이 책의 정말 대단한 점은요, 모든 약초의 향명, 즉 우리말 이름을 함께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산과 들에서 약초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식이 비로소 백성들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노력이 집대성된 최종 결과물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조선의학 독립의 상징, 향약 집성방입니다. 1706.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책 한 권에 담긴 총 처방의 개수입니다. 그 방대한 규모가 짐작이 가시나요? 이 표를 보면 그 규모가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이전에 있던 향약재생 집성방이라는 책과 비교했을 때 다루는 질병의 종류는 거의 3배, 처방수는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이 많아진 걸 넘어서 조선의학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책은 그냥 방대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내과부터 외과, 소아과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는 종합병원 같았죠. 특히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소금물을 쓰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법까지 담아서 비싼 약재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약집성방이 탄생이 조선 사회에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중국 약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은과 옷감을 중국에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즉, 국부 유출을 막아서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만든 일종의 경제적 국방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향약 집성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치기 단단하게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훗날 방대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의방유취가 탄생했고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되면서 동의, 즉 동쪽의 의학이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이 향약 집성방이었던 겁니다. 이 6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약 집성방이 보여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립은 외부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더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소화해서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바로 지식의 주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6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합니다.